자주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웬만한 여자보다 피부 좋아요.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피식남 최정환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은 무슨 시술을 받느냐, 맨즈 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승환 원장님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신환 원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뷰커스 의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환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대표 원장님과 쌍둥이인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동생, 형이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동생 최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 선제였고 티어란가? 선지였고 튀어. 도망가. 네. 튀어. 좋네요. 같이 네네. 이렇게 수정도 해주시니까. 선제였고 티어라는 드라마에서 변우석 배우,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고화질 속에서도 피부도 너무 좋게 나와요. 반짝반짝하죠. 심지어 원장님 요즘에 홍대나 성수 많이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남자분들이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쭈구리가 된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만큼 남자분들도 맨즈 케어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좀 어떻죠? 대부분 남자들은 제일 큰 게 귀찮아합니다. 로션 잘 바르셨나요, 옛날에? 옛날에는 잘 바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로션뿐만 아니라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그런 남자분들이 대부분 90%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여성분들에 더 어필할 수 있고 더 잘생겨질 수 있는 방법이 쉬워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래서 맨즈 케어 남자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많은 여성분들이 찾는 그런 인기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남자 피부 관리 끝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맨즈 케어를 받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어요. 분명 피부과를 다니신 분도 있을 테고 다니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피부과를 안 다녀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피부과 처음 어떡하지? 할 때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승환 원장님,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고민하시는 분이 피부과는 여자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다리시는 대기 고객의 50% 이상은 남자분이십니다. 그런 거를 망설이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꿀팁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시술하러 오셨어요 했을 때 내가 아는 시술도 없고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미용실 같은 데 갔을 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머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질문을 들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기를 찍어보고 고민에 맞춰서 각 고객에 맞는 시술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미용실 가면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하면 다들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도 잘생겨지고 싶어요, 피부 좋아지고 싶어요 하면 그냥 다 알아서 추천해 주실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다른 팁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피부과 시술은 그냥 막연하게 비싸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말에 술 한 잔 걸치고 친구들과 만나서 약속 갖고 하는 비용 그 조금만 아끼셔도 그걸 내 피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둘 다 남자예요. 편하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피부과를 어렵게 말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받아야 될 건 진짜 많은데 여기서 추리고 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넘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수염이죠.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수염하면 원장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영화나 드라마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 미생을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죠. 거기서 잠도 안 자고 일하시는 그 오상식 과장이 수염이 덥수룩해서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이미지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염하면은 우선은 그렇게 잠 안 자고 일만 하는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피디님 오상식 과장님이 좀 떠오르시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없었을까요? 이미지, 다른 이미지? 영화 중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면은 15년인가 10몇 년 동안 갇혀 있어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이제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관리를 안 한 이미지, 좀 지저분하고 페인 같은 이미지,
약간 그런 이미지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드보이 만두만 전 생각났는데 또 이렇게 수염을 얘기하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또 이렇게 수염이 있으시면 수염을 깎게 되면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렇듯이 남자의 제모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수염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는 원장님의 에피소드가 좀 궁금한데 개인적인 에피소드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연애할 때 분명 아침에 깨끗하게 면도하고 갔는데 저녁 때쯤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뽀뽀하려고 이렇게 딱 다가가면 따갑다고 그렇게 막 밀어내서 거부당하는 그 제 지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쩐지 그 방문에서 항상 울고 있는 제 동생분을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승원 원장님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이럴 듯 수염 때문에 뽀뽀까지 거부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모를 하게 된다면 뽀뽀할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깔끔한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모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남자분들 많이 올라오시죠?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왔는데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외모를 1위부터 5위까지 매겨놓은 게 있어요. 원장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1위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궁금한데요? 1위는 못생긴 남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남자분들만 여자분들 외모를 볼 줄 알았더니 여성분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두 번째가 여드름이 많은 남자입니다. 높네요, 되게.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공동 2위가 있어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머리. 대머리고 3위는 이제 배 나온 남자, 4위는 키 작은 남자, 5위는 안경 쓴 남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놀랐던 게 키 작은 남자보다 여드름 있는 남자가 더 인기가 없네요. 이렇게 여드름이 중요한지는 몰랐는데 여드름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좀 명확하게 있긴 합니다. 간단하게는 여드름 약으로 시술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드름 레이저, 여드름 이제 피부 관리를 받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염증 주사라고 해서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레이저, 약, 주사 요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 그러면 적용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또 생기는 원인이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뷰코스에 오셔서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맞춤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드름은 음식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영상 여긴가요? 어디죠? 여기인가요? 여기 좀 띄워주시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드름은 PT 받을 때 전문가에게 가잖아요. 근데 여드름은 대부분 본인이 전문가인지 아시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좀 그런 분들 좀 있으실까요? 많죠. 이게 한 번쯤 다 여드름 안 짜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막상 짠다고 짰는데 오히려 막 빨갛게 올라오거나 딱딱하게 잡히면서 노랗게 뭐 염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짠 부위가 이렇게 갈색으로 색소가 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모공이 숭숭숭숭 흉터 생기고 뭐 이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여드름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드름은 뭐라고요? 전문가에게 꼭 맡기세요. 자,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요. 남자들이 꼭 받아야 할 두 가지 시술. 하나는 제모죠. 제모는 평균적으로 한 15번 정도를 얘기하세요. 이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들도 세심하게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보통 피지샘을 알려주는 레이저, 주사 시술들이 있고요. 여드름 때문에 생긴 홍조를 잡아주는 홍조 레이저 등 다양한 시술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시술보다 중요한 건 관리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집에서 어떤 관리를 좀 추천하시나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선크림이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러블, 여드름, 뭐 기타 등등 모든 피부들이 원인들이 생기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시술 통틀어서 선크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겨울에는 그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계절을 통틀어서 태양은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명언이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더 많은데 요거밖에 못 담았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남자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기 어려운데 하면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 뭐 승호 원장님과 맨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맨즈 케어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언젠가는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분들에 의한 그런 시술을 쭉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즈 케어를 어떻게 했는지 더 궁금하시다면 전에 뭐 찍었던 영상들 보이시죠?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싱남 최정환이었습니다.